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빌라 거실. 김영희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58세.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홀로 아들을 키웠다. 그 아들이 이제 30이 되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준혁이었다. 엄마, 나야. 응, 준혁아. 무슨 일이야? 엄마, 할 말이 있어. 영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뭔데? 무슨 일 있어? 저기,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영희는 미소 지었다. 드디어 아들이 결혼한다니. 그동안 걱정이 많았다. 30이 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아이고, 우리 아들이 드디어. 그 여자 누구야?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그게, 이번 주말에 데려올게. 그래, 기다릴게.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엄마, 근데, 왜? 또 뭐야? 아니, 아무것도. 주말에 봐. 전화를 끊고 영희는 기분이 좋았다. 아들의 결혼, 며느리를 맞이하는 것. 설렌다고 생각하며 주말을 기다렸다.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영희는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다. 엄마, 왔어. 준혁이 서 있었다. 그리고 옆에, 영희는 눈을 의심했다. 어린 여자애가 서 있었다. 아니, 여자애라기보다는 거의 고등학생처럼 보였다. 어서 와. 이 친구가. 네, 제 여자친구 수아예요. 인사해, 수아야. 안녕하세요. 저 이수아예요. 수아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화장도 진하고 옷도 짧은 치마에 크롭티. 머리는 금발로 염색되어 있었다. 영희는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어서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수아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꺼냈다. 우와, 집 되게 좋아요. 영희는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둔 음식을 가져왔다. 갈비찜, 잡채, 전, 과일.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었다. 많이 먹어. 준혁이가 여자친구 데려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준비했어. 감사합니다. 수아는 갈비찜을 집어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먹는 모습이 좀 거칠었다. 뼈를 빨고 소리를 내며 먹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좀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지? 수아야, 몇 살이야? 저요? 20이요. 영희는 차를 뿜을 뻔했다. 20. 준혁이는 30인데? 아, 그래? 어린데. 준혁이랑 10살 차이네? 네. 근데 나이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수아는 밝게 웃었다. 영희는 준혁을 봤다. 준혁은 미안한 표정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수아는 화장실에 갔다. 영희는 재빨리 준혁에게 물었다. 야, 진짜 20이야? 응. 미쳤어. 10살 차이를 어떻게 해. 엄마,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수아를 사랑해. 사랑. 넌 그 애를 뭘 알아? 이제 막 20이면 애야, 애. 엄마, 수아는 성숙해. 성숙, 어디가? 말투 봐. 행동 봐. 완전히 애잖아. 엄마, 수아가 화장실에서 나왔다.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어머님, 집 진짜 예뻐요. 여기 얼마예요? 영희는 당황했다. 첫 만남에 집값을 물어보다니. 아, 그건. 저희 엄마가 부동산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많아요. 아, 그래. 영희는 불편했지만 참았다. 첫 만남이니까 좀 봐주자. 그날 이후 영희는 계속 준혁에게 전화했다. 준혁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그 친구 너무 어려. 엄마, 나이가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10살 차이면 완전히 다른 세대야. 너랑 대화가 되겠어? 돼. 우리 잘 통해. 뭐가 통해? 넌 회사 다니면서 힘든 것도 많을 텐데. 그 애가 이해해 줄 수 있겠어? 엄마, 수아는 내 얘기 잘 들어줘. 듣는 것하고 이해하는 건 다르지. 그리고 그 애 직업은 뭐야? 대학생이야. 뭐? 대학생. 영희는 기가 막혔다. 대학생이면 취직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돈은 어떻게 벌어? 알바해. 알바. 무슨 알바? 카페 알바.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자기 아들은 대기업 과장인데 며느리가 될 사람은 카페 알바생이라니. 준혁아, 엄마 말 좀 들어. 그 친구는 너한테 안 맞아.
왜? 나이도 너무 어리고 직업도 없고 뭔가 불안해 보여. 엄마, 수아는 착해. 그리고 예뻐. 예쁜 게 다야? 결혼은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엄마, 나 수아랑 결혼할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해도. 준혁아, 전화가 끊겼다. 영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한 달 후, 준혁이 또 전화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수아랑 같이 살기로 했어. 뭐? 동거? 응. 결혼 전에 같이 살아보려고. 야, 미쳤어. 결혼도 안 했는데 동거를 어떻게 해? 엄마, 요즘은 다 그래. 다 그래? 누가? 너 혼자 그러는 거지. 엄마, 걱정하지 마. 잘할게. 영희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들은 이미 30이었다. 말릴 수 없었다. 3개월 후, 영희는 준혁의 집을 방문했다. 새로 구한 투룸 빌라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수아가 문을 열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수아는 반바지에 탱크톱 차림이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화장도 안 한 상태. 수아야, 준혁이는? 회사 갔어요. 너 혼자 있어?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간 영희는 깜짝 놀랐다. 집이 엉망이었다. 소파에는 옷가지가 수북이 쌓여 있고 바닥에는 과자 봉지가 널려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이 쌓여 있었다. 수아야, 청소 안 해? 아, 네. 오늘 하려고요. 오늘? 이게 오늘 일이야? 며칠치 쌓인 것 같은데. 귀찮아서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부엌으로 가보니 더 심했다. 냉장고에는 배달음식 용기만 가득했다. 반찬 하나 없었다. 수아야, 요리는 안 해? 못해요. 저 요리 못해요. 그럼 준혁이는 뭐 먹어? 배달시켜 먹어요. 요즘 배달 앱 좋잖아요. 영희는 어이가 없었다. 매일 배달음식만 먹는다니. 수아야, 앉아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너 이러면 안 돼. 집도 치워야 하고 요리도 배워야지. 어머님, 저 요리 진짜 못해요. 불 켜는 것도 무서워요. 그래도 배워야지. 준혁이가 매일 배달음식만 먹으면 건강 나빠져. 괜찮아요. 준혁 오빠가 배달음식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지. 에이, 아니에요. 영희는 한숨을 쉬고 소매를 걷었다. 일단 청소부터 하자. 너, 나 도와. 네. 2시간 동안 청소를 했다. 옷을 개고, 바닥을 닦고, 설거지를 했다. 수아는 옆에서 핸드폰만 봤다. 수아야, 핸드폰 좀 그만 봐. 청소 도와줘. 아, 네. 수아는 마지못해 걸레를 들었다. 하지만 대충대충 닦았다. 청소가 끝나고 영희는 수아를 앉혔다. 수아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 준혁이랑 결혼하고 싶어? 네, 당연하죠. 그럼 집안일 좀 배워야지. 이렇게는 안 돼. 어머님, 요즘은 집안일 안 해도 돼요. 청소는 청소업체 부르면 되고, 요리는 배달시키면 되고,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 준혁이 월급이 많은 줄 아니? 많잖아요. 대기업 다니는데. 많아도 아껴야지. 앞으로 결혼하고, 집도 사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는데. 에이,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요. 영희는 답답했다. 이 애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수아야, 너 지금 20이지? 네. 알바만 하면 돈이 얼마나 되니?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요. 그걸로 뭐 해?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요. 저축은 못 해요. 쓰다 보면 다 없어져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이 애는 경제관념도 없었다. 수아야,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 지금부터 모아야지. 준혁 오빠가 다 해줄 거예요. 준혁이가 다 해줘. 넌 뭐 하는데? 저요? 저는 예쁘게 꾸미고 있으면 되죠. 영희는 기가 막혔다. 이게 며느리가 될 사람의 생각이라니. 집을 나오며 영희는 준혁에게 전화했다. 준혁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너 집 가봤어. 엉망이더라. 아, 그게 수아가 청소를 좀 완전히 안 하던데. 설거지도 며칠치 쌓여있고. 엄마, 수아가 바빠서 그래. 바빠. 알바 하루 4시간 하는데 뭐가 바빠. 나머지 시간에 뭐 해? 그건 솔직히 말해.
수아, 하루 종일 뭐 해? 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집에서 유튜브 보고 친구들이랑 전화하고 그래. 그럴 시간에 청소하고 요리 배우지. 엄마, 수아는 아직 어려. 어린 게 문제가 아니야. 게으른 게 문제지. 엄마, 준혁아, 엄마 말 잘 들어. 그 애랑 결혼하면 너 고생해. 엄마, 나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야. 매일 배달음식만 먹고, 집은 엉망이고, 돈도 안 모으고. 그게 정상이야? 엄마, 수아는 아직 적응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은 완전히 눈이 멀었다. 2달 후, 준혁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엄마, 나 다음 달에 결혼해. 뭐? 벌써? 응. 수아가 빨리 하고 싶대. 야, 미쳤어. 준비도 안 됐는데. 괜찮아. 간단하게 할 거야. 간단하게. 결혼식을? 응. 스몰 웨딩으로. 영희는 머리가 아팠다.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린다니. 준혁아, 엄마랑 좀 만나자. 왜? 할 말이 있어. 다음 날, 영희는 준혁을 만났다. 카페에서. 준혁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엄마, 수아 얘기면 하지 마. 해야지. 너 인생이 걸린 문제야. 엄마, 수아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결혼하기에. 무슨 소리야? 집안일도 못하고, 경제관념도 없고, 너무 어려. 엄마, 나이 얘기 또 하시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성숙도가 문제야. 수아는 아직 애야. 아니야. 수아는 생각보다 성숙해. 어디가? 하루 종일 유튜브나 보고, 친구들이랑 수다나 떨고. 그게 성숙해? 엄마는 수아를 몰라. 알아. 3달 동안 지켜봤어. 집은 엉망이고, 요리는 못하고, 돈도 안 모으고. 그래도 수아는 착해. 착한 게 다야? 결혼은 착하다고 하는 게 아니야. 준혁은 일어났다.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해도. 준혁아, 그리고 엄마, 앞으로 수아한테 집안일 어쩌고 하지 마. 수아가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내가 뭐 잘못했어? 매번 청소 안 했다. 요리 못한다. 그러니까 수아가 힘들어해. 그게 사실인데 뭐 어쩌라고. 엄마, 수아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는 신경 끄세요. 준혁은 카페를 나갔다. 영희는 자리에 남아 눈물을 흘렸다. 1달 후, 결혼식이 있었다. 작은 웨딩홀에서. 하객도 50명 정도. 수아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을 진하게 했다. 영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영희는 수아의 부모를 만났다. 수아 엄마는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준혁이 어머니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딸이 아직 어린데 잘 부탁드려요. 네, 그런데 수아가 집안일을 좀. 아, 저희 딸이 집안일 못해요. 어릴 때부터 공주처럼 키웠거든요. 영희는 기가 막혔다. 공주처럼 키워서 집안일을 못한다고? 그래도 결혼하면 배워야죠. 에이, 요즘 누가 집안일 해요? 다 기계가 하죠. 기계가 다 하나요? 네, 청소는 로봇 청소기, 요리는 배달앱. 편한 세상이에요. 영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수아 엄마도 딸이랑 똑같았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준혁 부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영희가 전세금을 보탰다. 2억을.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영희는 아파트를 방문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수아가 문을 열었다. 어머님, 수아야, 준혁이는? 회사 갔어요. 거실로 들어간 영희는 또 한숨을 쉬었다. 집이 또 엉망이었다. 박스도 다 안 풀었고 바닥에는 옷이며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수아야, 이사 온 지 일주일 됐는데 아직도 정리 안 했어? 네, 귀찮아서요. 귀찮아. 이게 살 집인데? 에이, 나중에 천천히 할게요. 영희는 소매를 걷었다. 내가 도와줄게. 어서 박스 뜯자. 아, 네. 3시간 동안 정리를 했다. 박스를 뜯고 물건을 정리하고 청소를 했다. 수아는 핸드폰만 봤다. 수아야, 핸드폰 좀 그만 봐. 아, 네. 저녁 6시, 준혁이 퇴근했다. 엄마, 왜 와 있어? 집이 엉망이길래 정리 좀 해줬어. 아, 감사합니다. 준혁아, 너 요즘 밥은 뭐 먹어?
배달시켜 먹어요. 내일? 응. 영희는 냉장고를 열었다. 역시 배달음식 용기만 가득했다. 수아야, 요리 좀 배워. 엄마가 가르쳐 줄게. 어머님, 저 진짜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엄마 따라와. 영희는 수아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기본적인 요리를 가르쳤다. 계란 후라이, 라면, 볶음밥. 이것만 해도 돼. 어렵지 않지? 네. 내일부터 준혁이 밥 좀 해줘. 네. 하지만 수아는 그 다음 날도 요리를 하지 않았다. 영희가 전화해서 물어봤다. 수아야, 오늘 밥 해줬어? 아, 아니요. 깜빡했어요. 깜빡해. 매일 깜빡하니? 에. 영희는 화가 났다. 하지만 며느리한테 큰 소리 칠 수도 없었다. 2달 후, 영희는 준혁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수아가 아프대. 어디가 아픈데? 배가 아프다고 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 어서 데려가봐. 다음 날, 준혁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엄마, 수아가 임신했대. 영희는 놀랐다. 임신, 벌써? 응, 2달째래. 아이고, 영희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됐다. 수아가 제대로 애를 키울 수 있을까? 임신 5개월째, 영희는 수아를 다시 만났다. 배가 불러 있었다. 수아야, 몸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입덧은 심해요. 매일 토해요. 그래도 잘 먹어야 해. 아기 생각해서. 네. 영희는 수아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왔다. 그리고 반찬도 여러 가지. 이거 먹어. 영양 보충해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수아는 미역국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뭘? 엄마 노릇이요. 저 아직 어린데. 영희는 수아의 손을 잡았다. 할 수 있어. 엄마는 본능이야. 근데 저 집안일도 못하고 요리도 못하고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 수아는 계속 울었다. 영희는 처음으로 수아가 불쌍하게 느껴졌다. 20에 임신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너무 야박했나. 그날 이후 영희는 매주 수아를 도와줬다. 요리를 가르치고 청소를 도와주고 아기 용품을 사주고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졌다. 영희는 수아와 준혁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어느 날 새벽 수아가 진통을 느꼈다. 어머님, 아파요. 병원 가자. 준혁과 영희는 수아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다.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아이고, 우리 손자.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작은 손, 작은 발. 너무 예뻤다. 수아는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영희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고했어, 수아야. 출산 후 영희는 한 달간 산후조리를 도와줬다. 미역국을 끓이고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다. 수아는 영희에게 감사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 어떡할 뻔했어요. 괜찮아. 이제부터가 중요해. 아기 잘 키워야지. 네,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한 달 후, 영희가 집에 돌아가자 문제가 생겼다. 수아는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수아가 아기 울어도 그냥 내버려둬. 뭐, 핸드폰만 보고 있어. 아기가 울어도.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걱정했던 일이 벌어졌다. 엄마가 다시 갈게. 영희는 다시 수아의 집으로 갔다. 아기가 울고 있었다. 수아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수아야, 아기가 우는데 왜 안 봐? 아, 네. 수아는 마지못해 아기를 안았다. 하지만 앉는 자세가 어색했다. 이렇게 앉는 거 아니야. 목을 받쳐야지. 아, 네. 영희는 답답했다. 하지만 화낼 수 없었다. 수아도 처음이니까. 수아야, 엄마가 다시 가르쳐 줄게. 집중해서 들어. 네. 영희는 일주일간 수아에게 육아를 가르쳤다. 분유 타는 법, 기저귀 가는 법, 목욕시키는 법. 이해했지? 네. 근데 어머님,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도 해야지. 내가 낳은 아기야.
근데 밤에 잠도 못 자고. 애 엄마는 다 그래. 엄마도 준혁이 키울 때 그랬어. 저는 못하겠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수아는 정말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한 달 후, 영희는 결정을 내렸다. 아기를 자기가 키우기로. 준혁아, 아기를 엄마가 키울게. 엄마, 그게 무슨. 수아가 못 키워. 너도 알잖아. 하지만, 아기 생각해서라도 엄마가 키우는 게 나아. 준혁은 고민하다가 결국 동의했다. 영희는 아기를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다. 밤낮 없이 돌봤다. 힘들었지만 손주니까 할 수 있었다. 수아는 아기 없이 자유로워졌다. 다시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카페 알바를 다시 시작했다. 1년이 지났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다. 영희는 행복했다. 손주를 키우는 재미로 살았다. 하지만 가끔 생각했다. 내가 잘한 걸까? 아들은 여전히 수아를 사랑했다. 매일 퇴근하면 수아와 시간을 보냈다. 아기는 주말에만 봤다. 영희는 답답했다. 이게 정상적인 가정일까? 아기는 할머니가 키우고 엄마 아빠는 신혼 같은 생활을 하고. 어느 날 영희는 수아와 단둘이 얘기했다. 수아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 엄마 노릇할 생각 있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언제? 좀 더 크면요. 지금은 너무 어려서. 아기는 기다려주지 않아. 지금 내가 돌봐야 해. 근데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 넌 언제 준비할 건데? 30 돼서, 40 돼서? 모르겠어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수아는 변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났다. 아기는 이제 두 돌이 되었다. 걷고, 말하고, 뛰어다녔다. 할매. 아기는 영희를 엄마처럼 따랐다. 영희는 기쁘면서도 슬펐다. 진짜 엄마는 수아인데. 수아는 여전히 아이 같았다. 변한 게 없었다. 집안일도 못하고, 육아도 못하고. 준혁은 피곤해 보였다. 회사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수아 돌보고. 어느 날, 준혁이 영희를 찾아왔다. 혼자.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수아랑 헤어질까봐. 영희는 놀랐다. 왜? 무슨 일 있어? 너무 힘들어. 수아는 변하지 않아. 계속 애처럼 굴고. 엄마가 맞았어. 수아랑 결혼하면 안 됐어. 영희는 복잡한 신경이었다. 이혼이라니. 손주는 어떡하지? 준혁아, 아기 생각해서라도 좀 더 생각해봐. 생각했어. 많이. 근데 못하겠어. 수아한테 말했어? 아직. 오늘 말하려고.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날 밤, 준혁은 수아에게 이혼을 말했다. 수아는 울었다.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변할게요. 수아야, 너는 안 변해. 3년을 지켜봤어. 변할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굳었다. 3개월 후, 둘은 이혼했다. 아기는 영희가 키우기로 했다. 수아는 양육권을 포기했다. 영희는 손주를 안으며 생각했다. 처음부터 반대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들은 상처받았고 손주는 엄마 없이 자라야 했다. 영희는 손주를 꽉 안았다. 할매가 잘 키워줄게. 네, 엄마처럼. 손주는 방긋 웃었다.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영희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20살 며느리는 결국 엄마가 되지 못했고 가정은 무너졌다. 영희는 매일 밤 후회했다. 처음부터 더 강하게 반대할 걸. 아들을 더 설득할 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간은 돌아가지 않았다. 영희는 손주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렀다. 목이 메었지만 참았다.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어줄게. 그렇게 영희의 새로운 육아가 시작되었다. 60이 다 되어서